안녕하십니까. 데이터 임팩트. 네, 잘 지내셨죠? 네. 네. 계속 똑같은 옷을. 옷을 빨리 사야 되는데. 그러게 말이에요. 오늘은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의식. 이거 오픈하기 전에 떨리네요. 네, 너무 비참한 얘기가 있을까봐.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. 10%도 못 미쳐. 반드시 해야 된다. 뭐 반드시라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, 야, 10년에 비해서 5%가 내려갔어요. 결혼에 대한 반드시 해야 된다가 32%, 30대, 20대, 30대 뭐 비슷하고, 여성이 거의 여자하고 남자하고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20, 3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률 50%에도 못 미친다. 미혼자 전체. 그쵸. 결혼 의향이 30대는 남자는 그래도 의향은 있어요. 남자들은 60, 70%인데 여성들이 이렇게 50% 미치예요. 여성 20, 30대 여성 절반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. 절반이 그렇게 생각한다. 결혼 관계로서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가 20대에서 30대 여성이 조금 더 높고 조금 현실을 생각하는 거고 20대 여성은 그럴 수 없다.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.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크죠, 여성들은. 네. 아무래도. 그렇죠. 요즘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. 그렇죠.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 10명 중 7명. 변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못 쓸 것 같아서 걱정이다. 실제로 결혼하면 못 쓰는 건 사실이죠. 남편한테 묶여있고 자식한테 묶여있고 네네. 어렸을 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. 병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조금 크면 또 애들 공부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혼할 경우 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할 것 같아 우려가 된다.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내 피덩어리가 생각이잖아. 내 자식이 생기잖아. 내 사랑하는 아들, 딸을 이렇게 품으려면 그 정도의 또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. 그래서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. 결혼은 하지만 또 출산 안 하려고. 아니,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데? 그러니까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. 왜? 그 부담을 안 가지려고. 아니, 부담이 아니라 부담보다도 더 자식이 더 좋잖아요. 안 좋아? 좋죠. 좋은데. 좋으니까 그 정도의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을 내가. 그렇죠.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. 안 좋은 거지. 네. 자식이 왼수인 거지.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결혼도 안 하고, 애도 안 낳고.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자식 하나 보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죠? 자식 때문에 살고. 네. 자식이 소중하고.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.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. 그렇죠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서양에서는 20살까지만 키우고 20살부터 독립시킨다는 얘기, 그 말이 돼?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. 약간. 네. 참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 결혼 의향이 높다. 그렇죠. 본 게 그거니까 그렇게 청소년기 본인의 행복했다, 행복하지 않았다. 청소년기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도가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가 67%,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가 49%. 본인의 행복기.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다. 이거는 뭐 다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더 많네요. 좋지 한 6대4 정도로.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느낄수록 결혼 의향이 떨어진다. 뭐 그렇겠죠. 결혼하면 네네.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돈도 많이 들 거고 그걸 못 할까봐 결혼을 안 하는 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. 20, 30대 여성 10명 중 7명 반드시 자녀를 안 가져도 된다.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. 여성이 확실히 떨어져요.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가 29%. 남자도 50%밖에 안 되고.
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출산율 감소 원인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1위다. 그죠? 그 다음에 일자리 불안정. 여성 같은 경우에 불안정하겠죠. 주거 불안정. 자녀 돌봄 역할 부담. 남녀 성역할 불평등. 일가 경력이 우선. 자녀의 삶이 불행하다. 내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낳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는 좀 소수라고 치고 이쪽이 지금 양육비가 우리나라가 양육비가 세계에 한 두세 배 된다 그러죠? 네. 우리나라가 특별히 사교육비가 너무 너무 높다고 하니까. 사교육비뿐만이 아니야. 애들 무슨 뭐 겨울 잠바 하나 사는 것도 메이커 안 사면 안 되는 물가가 높아서. 아니 물가가 아니라 싼 잠바도 있는데 따뜻한 거 무조건 메이커를 입혀야 되는 그게 뭐 유행이잖아요. 뭐 그런 거. 뭐 몽클리에? 그런 거 입혀야 되니까 그런 게 뭐 하여튼 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. 그런 또 내 자식이 그렇게 뒤처지고 막 의기소침해질까봐 그런 거를 또 입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게 사회적 비용이에요. 결국에는 자녀는 안 낳게 되는. 한국 20대 여성 10명, 7명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.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면 회사를 떠나는 문화가 결국에는 아이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죠. 그들을 품고 받아주고 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해도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. 아이가 있어도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할 수 있다가 59%예요. 와. 옛날에 애 때문에 참아야지. 근데 애 때문에 참아야지가 없는 거야 이제. 자녀가 없으면 내 노후가 쓸쓸할 것 같다. 이거는 낮아요. 자녀 없어도 돼. 사회가 점점 또 그렇게 가잖아. 자녀가 없어도 가는 쪽으로, 되는 쪽으로.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보다 중요하다가 낮아요. 나를 희생해서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민 1세대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. 가서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, 그렇죠. 계단 청소하고, 내 자식 잘 키우고.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3%밖에 안 되는 거야, 이제는. 결혼 의향 없는 미혼 집단일수록 자녀를 책임지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. 자녀와 함께 행복할 자신이 있다. 60%인데 결혼 의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낮은 거죠. 잘 교육시킬 자신도 낮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높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. 우리나라 혼인 2022년 10년 동안 42%. 와, 엄청나게 감소했어요. 혼인 건수가. 혼인 건수는 인구도 많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. 40대 초반, 20대 초반 혼인 건수 2021년부터 역전되었다. 야, 그러면은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파란색이 지금 더 많다는 거네. 네. 그죠? 2021년에 20대 결혼이 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러네요. 하긴 요즘에 20대 결혼상 찾기가 쉽지 않아요. 네, 많지 않습니다. 거의 30대. 네. 그렇게 한국의 출산율 0.78명으로 OECD 평균 절반 수준. 0.78명이에요. 엄청 지금 뭐 이때 저출산 뭐 대책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때 생각나죠? 1점대 무너졌다고 난리 쳤는데 더 떨어졌어요 지금. 코로나하고도 뭐 아무 관계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학계 출산율. 이스라엘은 막 평균 3명씩 낳네 이렇게. 0.84에서 0.78까지 더 떨어졌네. 일본도 1.3인데. 한국 출생아 수 20년 전 대비 절반으로 뚝.
이런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된 20년 후가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. 그렇죠. 그죠.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 추이. 고령 산모가 이렇게 높아지고 첫째야 출산 연령이 평균이 30세. 첫째가 야 옛날엔 3자 달면은 노산이라 그랬어요. 노산. 맞아요. 예. 네. 근데 이제는 평균이 33살이니 이게 이제 시대가 참 어떻게 됐나. 다른 얘기. 우리나라 직장 2명 중 1명만 직장 생활에 만족한다. 직장에 대한 이야기. 그리고 30대 직장 10명 중에 회사 생활은 딱 월급만큼만 일한다. 현명하네. 월급의 크기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직장인이 원하는 삶,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삶이 82%. 경제 독립, 그죠? 경제 독립을 하는 그런 삶을 다들 원하죠. 2040 세대 직장인 3명 중 2명 가까이 파이어족을 꿈꾼다. 파이어족, 경제적 자유. 그러게요. 그 다음에 챗GPT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지난번에 챗GPT 얘기 좀 했었는데, 그렇죠? 뭐 그 얘기는 일단 넘어가죠. 뭐 일반 국민보다 목회자가 챗GPT에 더 잘 안다. 아무래도 뭐 목회자가 이런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. 네, 우리 출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. 저는 오늘 접근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본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그 부모의 그러니까 가정에 좀 초점을 맞췄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.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볼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근데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된 거는 부모들의 문제도 있겠다. 이혼율도 많아지고 네네네. 뭐 그런 네. 거. 다 복합적이겠죠. 네. 뭐 모든 게 다 사회가. 네.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참 필요하다. 좋은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. 우리가 너무 막 달려다 보니까 뭐 짐 들고 뛰기 막 1등을 했는데 다 흘렸어. 짐이 다 새버렸어. 맞아요. 옛날에 그런 게 막 가방 들고 늦어가지고 차 탄다고 뛰다가 가방이 이렇게 떨어져갖고 문이 펑 열려가지고 다시 주워서 다 넣는데 꼴등으로 들어가고.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. 그래갖고 뭐 그 앞서는 몇 사람, 혜택 보는 몇 사람은 이제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뒤에 이번에 그 실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그 가상화폐 그 논란도 권력을 가진 자가 부까지 갖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된가를 생각했더니 그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, 네네. 사회적인 어떤 분노가 거기에서 지금 더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본인도 뭐 그런 식으로 또 코스프레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하는 게 있고요. 일단 뭐 마무리하죠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날까요? 끝내. 끝내. 데이터 임팩트. 안녕히 계세요.